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6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마이너스 1.7%, 미국 실업률 발표되고 메인 알트코인 중에서는 우리 리플만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고요. 미국 실업률 시장은 3.7%보다 높은 최소 3.8%, 3.9%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치 3.5% 발표가 되면서 시장 충격 매우 컸습니다. 3.5%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굳건하다는 거고 11월이 미국 금리 인상 75 가능성이 더욱 커진 거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3.8% 폭락하고 미국 빅테크 하락폭이 컸는데 거기에 반해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하락은 했지만 바이낸스에 이어서 바이비트까지 모든 코인 현물 거래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면서 코인 현물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수수료 제로가 되면 개인들도 코인 거래 부담 줄어들 수 있지만 자동 매매 시스템 AI 봇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만들어서 자동 매매 시스템이 큐션 같은 이런 수수료 무료 구간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려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코인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 메인 거래소 수수료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나스닥 하락은 크지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은 가격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해주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하루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19,100달러 전까지 선물 롱숏 포지션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투자자들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세력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포지션은 모두 정리를 했다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2만 달러나 19,000달러 초반까지는 선물 물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나스닥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 초처럼 당장에 큰 변동성 안 나오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횡보하는 코인 시장에 비해서 미국 주식 보면 대규모 폭격을 받았고요. 전체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 한 주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9%, 애플 마이너스 3.6%, 구글 마이너스 2.6%, 아마존 마이너스 4.7%, 테슬라도 마이너스 6.3%로 매우 하락이 컸고요. 미국 실업률 지표 나쁘게 나와서 2년물 국채금리 상승하고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1.4%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9% 하락이 미국 실업률 때문이다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 실업률 낮게 나온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 반도체 섹터 보시면 완전히 대폭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8%, 인텔 마이너스 5%, 그리고 10월 7일 3분기 예상 실적 하락을 발표했던 AMD는 마이너스 13% 대폭락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미국 개인들 투심 얻는 데는 중국 타겟으로 하는 중국 제한적 정책이 필요하고요. 8월 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대만 방문해서 중국 자극을 주고 미국 내 반중국 세력 지지를 이끌었었죠. 미국 정부의 이번 추가 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이폰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테슬라도 중국 공장 아니면 이 정도 주가 유지하기는 힘들죠. 미국의 중국 제재는 11월 중간선거 영향도 있겠지만 10월 16일 중국 전인대 시진핑 3년임 발표도 타겟으로 한 듯 보입니다. 대신에 중국 비중 작은 구글 보시면 마이너스 2.6%로 하락폭이 작고요. 이번에 폭락 크게 한 반도체 주식 AMD 주가 보면 58달러로 실적 악화하고 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까지 추가되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3% 충격적인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올 때가 여기 주가인데 코로나 팬데믹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더 크다 볼 수 있고요. 최근 AMD 주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다 왔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MD PC에 사용되는 CPU나 그래픽 카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저점이 한번 나오면 분산 매수하기 좋은 기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팬데믹 때 AMD 가격 구간과 비트코인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은 상당히 잘 버틴다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단기에 반등이 주춤하기 때문에 여기 주추세 위로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바이낸스 바이비트 현물 수수료 파격적인 할인으로 인해서 가격 방어도 상대적으로 잘 된다 생각이 들고요. 10월 7일 발표된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는 낮지만 미국 실업률 정도로 비트코인 다음 구간이 14,000달러까지 폭락시키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미국 실업률 낮다는 것은 연준이 11월 2일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진다는 건데 6월 여기 폭락 왔을 때도 이미 예상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당장에 75bp 금리 인상만으로는 비트코인 폭락시키기는 어렵다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코로나 팬데믹 여기 구간 거치면서 성장을 많이 했다는 걸로 2017년, 2018년에는 나스닥 따라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었죠. 혼자 날뛰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대체 자산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고 투자자도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에게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코인 거래소들 CEO도 젊기 때문에 수수료 제로 정책을 통해서 유연하게 코인 겨울 약세장을 대처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결정은 결국에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 3분기 실적에 달려있고요. 10월 11일 월요일 미국장 시작을 하면 연준 브레이너드 매서 연설 있고 실업률 낮아서 금리 75bp 인상할 것이다 뻔한 이야기 할 듯 하고요. 10월 12일에는 펩시콜라 어닝이 있는데 펩시콜라 어닝은 괜찮을 듯 하고 12일 한국 금통위도 같은 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로 매우 높고 이번에 50bp 금리 인상 안 하면 원달러 환율 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bp 인상하고 부동산 가격에도 여기 12일 이후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14일 미국 금융기업들 본격적으로 어닝이 시작되는데 금융기업들 3분기 어닝 실적과 무난하게 4분기 가이던스 발표가 나쁘게 나오면 추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시장에 그래도 유동성이 많아서 어느 정도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4분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3.5%인 상황에서 실적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미국 실적 발표하기 전에 변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월 16일 중국 전인대에서 시진핑 3년임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시진핑 3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가장 약한 골이 반도체 분야 공격을 하는 건데 3년임이 공식 발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코로나 장기간 봉쇄에서 자국 내 실업률 올라가고 부동산 투자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 침체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요. 시진핑 3년임 이후에는 대규모 부양책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기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도 4분 현재 구간에서는 나쁠 것이라 보이지만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대신 중국 부양책은 예측만 하는 기대감인 거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10월 13일 미국 CPI입니다. 미국 실업률 3.5%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한 것만 봐서 미국인들 취업 잘 되기 때문에 소비는 꾸준하다는 의미죠. 10월 13일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 컨센서스는 8.1%로 9월 8.3%보다는 낮을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코어 인플레이션율 보면 컨센서스 6.5%로 더 높은 수치가 발표될 것이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낮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을 해야지 연준이 긴축을 늦출 수가 있는 건데 물가는 계속 안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거기에 종합 인플레이션율도 9월처럼 컨센서스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불안한 상황이니까 최근 코인 최고롭자들 지갑 현황을 보며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8월 9월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최근에 훨씬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갑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한다는 것은 코인 최고라는 족족 시장에 팔아버리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판단하는 듯 하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횡보하고 나스닥 크게 하락하는 거시경제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리플 보면 플러스 3.7% 700원 위로 재반등을 했고요. 리플 이번 반등은 리플 재판에서 긍정적인 뉴스 다시 나오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재반등 한 겁니다. 리플은 한번 상승하면 3개월 정도는 고점에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리플 가격 하락을 했다고 해도 매도하실 필요 없고 최근처럼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면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매우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플 가격 다시 한번 확실히 하락을 해주면 추가 매수해서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비트넷 코인 시장 움직임 보면 다수가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비트넷 거래량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상승하는 코인들 보면 스텝은 하루 만에 플러스 46% 크게 반등이 왔고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코인인데 900원 아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왔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이상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4천억 수준이고요. 스테프너하고 같이 상승하는 코인들 보면 하이브, 아르고, 1인치 네트워크, 이캐시, 헤테라, 헌트, 스팀 등 시가총액 자음 코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장기 행보에 반등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불안해서 비트코인 추가 하락 올 수가 있다지만 코인 거래소 수수료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 같은 알트장에서는 시총 작은 코인 위주로 상승이 일어난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반등 온다고 매수하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큽니다. 무엇보다 거래량
해놨고 이후에 코인 불장 돌아오면 수수료 제로 정책 종료할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에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셔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다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